2026년 2월 부동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선언한 뒤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완전히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날짜는 지난 정부가 집권한 날이기도 한데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일종의 정권 기념품으로 다주택자에게 선물을 준 케이스라고 비판했어요. 양도세 중과가 부활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주택수에 따라 20에서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무려 82.5%까지 올라가는데요. 양도차익 10억 원 기준으로 세 부담이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의 핵심은 따로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법률로 명확히 못 박아서 어떤 정부도 함부로 감세 카드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주택자 세율은 법에 있었지만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지는 시행령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시행령 하나로 사실상 감세를 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허점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월 9일까지 시간이 촉박하죠. 그래서 정부는 출구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잔금과 등기는 3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어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개월,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6개월까지 여유를 주는 겁니다. 세입자가 있어서 집을 팔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도 검토해보라며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가 있으면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윤호철 경제부총리는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어요.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일단 한 번의 기회는 주겠다는 입장이네요. 이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주목받은 건 버티는 게 손해라는 표현입니다. 버티면 언젠가는 규제를 풀어준다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어요. 이 대통령이 중과를 언급한 지 열흘 만에 서울 25개 자치구 중 16곳에서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전체로는 매물이 2.9% 늘어 57,850건이 됐고요. 특히 송파구는 10.4%, 성동구는 10.3% 급증했습니다.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올라 양도세 부담이 큰 지역일수록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는 겁니다. 강남구 개포동에서는 4억 원을 내린 급매도 나왔다고 해요. 과거 사례를 보면 효과가 있었어요. 2021년 중과 규정이 시행될 때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건수가 2019년 3만 9천 건에서 2021년 11만 5천 건으로 거의 3배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정책이 유예되면서 시장은 다시 요동쳤죠.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렸던 분들이 2022년 유예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라며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물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은행 남여구 연구원은 이 지역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뿐 아니라 향후 보유세 강화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어 선제적 매물 출회가 당분간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매물 계속 늘면 부동산 가격도 안정될까요? 남연구원은 신규 공급이 즉각 이뤄질 수 없는 환경에서 매물량이 가장 확실한 가격 선행 지표라며 세금 가중 시그널이 실제 매물 출회를 얼마나 유도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5월 9일, 이 날짜가 부동산 시장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법으로 못 박는 제도 변화, 버티면 손해인 구조, 그리고 쏟아지는 매물, 정부의 의지와 시장의 반응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